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매년 가을만 되면 이 코를 찌르는 은행 열매 악취에 이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이 지자체들이 이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은행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섰습니다. 이 냄새가 나기 전에 은행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각종 장비까지 동원됐는데요. 그 현장을 노도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굴착기에 부착된 진동수확기를 가동하자 나무 위에서 은행 열매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빗자루를 든 구청 직원들은 떨어진 은행들을 남김없이 쓸어치웁니다. 은행 열매가 완전히 익어 거리가 악취로 뒤덮이기 전에 일찍 채취하는 겁니다. 시민분들이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는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 2만 5천여 그루를 대상으로 조기 채취에 나섰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익는 순서가 달라 이런 같은 나무에서도 여러 번 채취해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전화만 하면 은행 열매를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은행 열매 수거 즉시 처리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수확한 열매는 중금속 검사 등을 거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됩니다. 경남 창원시도 진동수확기를 이용해 은행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섰습니다. 장대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열매를 틀었을 때는 한 달 이상의 시간과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진동 수확기를 사용하면 일주일 이내에 울산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많은 지자체가 은행 열매 조기 수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안산시와 서울 성북구 등은 일부 암나무를 뽑아내 수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작은 섬 지역에서는 이 생필품을 사려고 해도 더 큰 섬으로 가야 합니다. 이 택배 주문을 해도 이 도심과 달리 빠른 배송이 어려운데요. 이런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드론 시범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강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종이 상자를 넣자 드론이 파란 하늘 위로 떠오르고 바다를 가로질러 힘차게 날아갑니다. 4분간 비행한 드론은 경로당 앞마당에서 상자를 떨어뜨립니다. 상자 안에는 오리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섬 지역에서 시작된 드론 배송 시범 서비스에 주민들은 만족합니다. 이용하니까 확실히 좋죠. 우리는 편리하고. 이 드론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 비행하며 각 지역으로 물품을 배송합니다. 지난 24일 덕적도와 소야도에서 시작된 드론 배송은 다음 달에는 자월도, 대이작도 등 6개 섬으로 확대됩니다. 주민들은 전용 앱을 통해 하나로마트에 있는 250여 가지 생필품을 최대 무게 3kg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물품은 당일 무료 배송되며 집 근처 경로당이나 주차장 등 배달 거점을 지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까지 또 그 지역에까지 이게 배송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는 시범 사업을 분석해 배송 가능 품목과 무게를 확대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지역도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평생 모아온 문화유산 2만 점이 지난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열린 이 전국 순회전에 이미 107만 명이 다녀갔는데 강원 춘천에서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먹으로 그린 바위산이 화폭 밖으로 튀어나올 듯 웅장합니다. 섬세한 붓질로 여백의 안개를 표현해 생생함을 더합니다. 18세기 조선화가 겸재정선이 비가 내린 뒤에 인왕산을 그린 국보 인왕제색도입니다. 생생한 그 감이 그 산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진짜 내가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하고 왜 시원한 그런 기운을 좀 느꼈어요. 지난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엔 이 회장이 평생 모은 문화유산 284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부도와 같은 국보와 보물이 모두 24점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전시실 입구는 마지방처럼 안쪽은 장식장처럼 전시품들이 배치됐습니다. 이전 회장의 강원도 별장이라는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순회 전시는 오는 11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 휴게소가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유명 휴게소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 현장을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식당, 햄버거와 돈가스로 유명합니다. 이 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의 요리 비법을 휴게소 직원들이 교육받아 만드는데 식당 주인이 재료와 맛을 엄격하게 점검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신경을 썼은 건지. 이 휴게소는 다른 휴게소 메뉴에는 없는 잔치국수를 이용객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만 준비해 사용하다 보니 하루에 판매하는 양도 300그릇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장 다시마, 남해 멸치, 그리고 고급 식재료의 보고를 활용하여 국물의 맛을 최상으로 만들어내어서 고객님께 제공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휴게소 음식 페스타엔 유명 맛집의 메뉴나 자체 개발한 신메뉴 등 22개 음식들이 선보였습니다. 휴게소에서 이런 만두를 먹어보니까 충분히 영천 현지에 가서도 먹을 만한 만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이 뻔하고 맛도 없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메뉴 개발을 지속하고 유명 맛집 음식도 더 늘려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진도 아리랑으로 유명한 진도군의 민속 문화와 특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진도의 날 행사가 이 진도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중심부인 청계천 광장 일대에 남도의 대표 아리랑인 진도 아리랑이 울려 퍼지자 정겨운 가락에 맞춰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무대 옆에서는 진도의 명물인 미역과 다시마를 구매하려는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특산물 유명한 거 다시마채는 드셔보신 분들 드시는데 되게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진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에 주말을 맞아 서울 청계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서예 체험도 하며 남도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했고, 고향이 진도인데 와서 보니까 특산물도 볼 수 있고 또 진도 행사도 볼 수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진도 출신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즐겼습니다. 수도권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진도 아리랑 외에도 강강술래와 북놀이, 씻김굿 등 전통 예술 공연과 함께 귀농귀촌 상담과 고향사랑 기부 홍보를 위한 공간도 운영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지난해 순천만 세계 박람회를 열어 큰 성과를 거둔 순천시가 올해는 콘텐츠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초에 열리는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노광규 순천시장을 만나서 직접 준비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순천은 광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인구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젊은 층이 북적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문화 콘텐츠 산업, 즉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오락, 영화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아이들 세대부터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또 자기가 여기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창업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노후도 자기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여야지 되는데, 순천이 그런 점에서는 조건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도시라는 데가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가 기반으로 되지 않는 도시에서는 이 창작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근데 순천은 그런 점에서 순천만이라든가 국가정원이라든가 도시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젊은이들 적성에 딱 맞는 그런 도시여서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여기를 희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주선이 내려오려 그러면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와 똑같은 길이 175m를 새로운 형태의 소위
전혀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AI가 그려주는 그림 정도 생각되는 그런 문양으로 활주로를 만들었거든요.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미의 세포들이라든가 또는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는 도다닥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새롭게 넣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 올해 정원을 오신 분들이 전혀 새로운 정원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이라고 슬로건만 바꾼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뀐, 그리고 미래의 정원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잘 준비해서 보여준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디셀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역시 기대감이 큽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역시 국가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애니메이션과 웹툰이 어떻게 산업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산업이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를 이번에 보여드릴 참입니다. 저희들이 순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이 도시의 산뜻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여기에 오는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옮겼을 때 세제 혜택을 완전하게 줍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돼서, 또 시와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는 여기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정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게 되죠. 이거는 어쩌면 마중물 같은 콘텐츠를 담아서 4월 1일 날 개장을 했던 것인데, 이제 말씀드린 기회발전 특구라든가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또는 글로컬 30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들과 함께 문화도시가 완성이 되면 정말로 이 문화 콘텐츠로 이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이 문화 산업 도시로 되겠다, 이런 것이 K 디즈니 순천이었거든요. 지금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고, 대신에 이거는 서두르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하나씩 둘씩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공동모델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더 큰 혼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온 것은 전라남도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목포대는 목포대로, 순천대는 순천대대로 의과대학이 들어오게 하고 병원도 2개가 들어오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는 정부에 제시를 하고 설득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동모대나 이런 것들은 통합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한 대학 안에 과를 통합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짧은 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풀어야 될 일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냉정하게 이건 원래 대통령이 가지신 정부의 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광역이든 기초든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백제의 왕도인 충남 부여와 공주에서 제70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6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28일 개막한 이번 축제 기간 부여에서는 의자왕을 테마로 한 뮤지컬 공연과 사비궁 수문장 교대식 등 5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왔습니다. 공주에서는 무려왕릉에서 출토된 국보 진묘수를 주제로 한 뮤지컬 웅진 판타지와 웅진성 퍼레이드 등이 선보입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